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4월 8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뉴욕 증시는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지속됐지만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25%, S&P 500 지수 플러스 0.43%, 그리고 나스닥 지수 플러스 0.06% 이렇게 다행히 끌어올려서 마감이 되었죠. 장중에 이렇게 보이시죠? 낙폭이 엄청나게 또 쿵 떨어졌다가 이거를 이제 막판에 쭉 끌어올려서 다행히 이제 또 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무리되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됩니다. 최근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인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이었습니다.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일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에서 페드는 공격적 긴축을 예고했습니다. 3월 의사록에 따르면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대차대조표 축소에 착수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또 오는 5월 0.5% 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페드 보유 자산 중 국채 600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350억 달러 상당을 매달 줄여나가는데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대차대조표 축소 당시 월 상한선이 최대 500억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양적 긴축은 종전보다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한 강연에서 페드가 인플레이션 싸움에 뒤처져 있다며 올해 기준금리를 3.5% 부근까지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페드의 목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립적인 수준까지 신중한 방식으로 정책을 이동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금리가 3.5%가 된다면 신흥국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금리가 높아야지만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 금리 인상 관련주들을 좀 더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뭐 최근에 금융주, 보험주 흐름이 매우 좋았어요.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좋은 수혜를 받아서 올라왔는데 이게 이대로 고점을 찍거나 하진 않겠구나. 조금 더 위로 열려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에서도 보험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제는 좀 장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보험주들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손해보험주들 특히 정말 계속해서 위로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계속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총회는 이날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들과 한국 정부가 찬성표를 던졌고 또 당사국인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북한, 이란, 벨라루스, 쿠바 등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요,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 대비 5천 건 감소한 16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0만 명 증가보다 양호한 수치로 지난 1968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페드가 발표한 2월 소비자 신용은 전월 대비 418억 달러가량 증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150억 달러 증가 이 예상치를 크게 더 웃돌았습니다. 국제 유가도 살펴볼게요. 네. WTI 5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0.20달러, 마이너스 0.21% 하락한 96.03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이 IEA 비축유 방출 추진 영향 덕분에 이제 4월 6일, 4월 7일 연속으로 100달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네요. 이 덕분에 조금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다소 진정된 모습이고, 반대로 이번엔 좀 이제 약간 인플레이션이지만 이제 슬로우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도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계속 이런 비축유도 풀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체크해야겠네요. 특징주들 볼게요. 뭐 전체적으로 미국 여기 보시면 다시금 좀 끌어올려가지고 반등 나온 기술주들도 있고 살짝 뭐 마이너스 약보합으로 끝난 종목들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 중에 눈에 띄었던 건 사실 코스트코 실적 발표하면서 또 인플레이션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코스트코 지금 3.98% 상승하면서 아주 또 요즘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거기서 이제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공시가 떴는데 어디냐? 바로 휴렛패커드. 그래서 휴렛패커드 지분이 아니라 지분 공시가 됨에 따라 주가가 14.75%나 급등해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쪽, 뭐 약보합, 강보합 정도로 흐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술주들이 막 그렇게 힘을 얻고 있는 추세는 아니죠. 금리 인상 이슈가 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헬스케어 종목들 전거래일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가 뭐 제약바이오 열심히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섹터는 아니지만 제약바이오를 계속 한 4, 5월쯤에는 봐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12월, 1월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좀 우리나라에서도 중소형 제약바이오 이쪽이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는 것들도 많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뭐 삼성이랑 SK 같은 대기업에서도 지금 우리 바이오 쪽 많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뭐 롯데도 뛰어들었고, 이런 신세계도 뛰어들고 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대기업들의 이 바이오 싸움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또 계속 앞으로 지켜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유통 쪽 그러니까 실적이 좀 따라줬던 리바이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후 또 좋은 흐름, 실적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장 어제 좀 지지부진하게 국내장 많이 좋은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죠. 외국인 코스피에서 7,600 그리고 기관 5,200만 원 매도하면서 뭐랄까요. 좀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점을 만들어냈고 지수도 이렇게 같이 밀렸습니다. 과연 어제 이 자리가 단기 저점이 되어줄지 혹은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우리가 한번 수급 관심 갖고 보면서 흐름 지켜볼게요. 지금은 뭐 사실 2600포인트대까지 다시금 열렸다 하더라도
뭐 이미 두들겨 맞았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멘탈 관리하면서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반등 나올 때 더 세게 갈 만한 그런 좋은 종목들 공부해 가면서 흐름 지켜볼게요. 주식은 그 비중을 줄일지언정 이 시장을 떠나지는 않는 게 맞다라는 게 주식 누나의 생각인데요. 그만큼 우리 이 시장 안에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화이팅 해요. 벌써 금요일장입니다. 네, 오늘 4월 8일 금요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오늘장 마무리 잘하고 주말 즐겁게 보내도록 해요. 오늘 좀 샤방샤방하게 입고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도 오늘 따뜻한 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괜찮길? 오늘 시장이 좀 이 주식 누나 옷처럼 샤방샤방해지길. 네, 그러면 우리 이따 또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아시죠?